한 할머니 김순자 씨는 서울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지적이고 품격 있는 여성이었다.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단아한 말투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헌신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7살 손녀 서연을 위해 정성껏 전통 닭백숙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동네 한약방을 찾아가 좋은 당귀, 황기, 대추, 인삼을 직접 골라 구입했다. 한약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우리 며느리와 손녀가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만을 선별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닭을 손질하고 한약재를 정성스럽게 씻어 준비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은은한 불에서 3시간 넘게 끓여가며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맞춰가며 혼신의 정성을 쏟았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소통의 매개체였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들어온 IT 회사 과장 지영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 닭백숙은 너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요. 게다가 이렇게 오래 끓이면 영양소도 파괴되고요. 요즘은 저염 저칼로리 건강식 배달이 훨씬 편하고 영양 균형도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좋아요. 지영의 차갑고 논리적인 말투는 순자 씨가 하루 종일 쏟았던 기대와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듯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에는 당황과 상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순자 씨에게 이 닭백숙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든 가족을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느끼게 된 공허감과 무력감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여전히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방법이었다. 특히 며느리 지영과의 관계에서 늘 어색함을 느껴왔던 그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소통의 달이었다. 하지만 지영의 차갑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존재와 평생에 걸친 헌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자 씨는 목이 메어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지영아,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너와 서연이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만든 거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격화되었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영양 성분 분석 앱을 보여주며 어머니, 이 닭백숙 한 그릇이 성인 여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이에요. 나트륨 함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음식은 솔직히 구시대적 방식일 뿐이에요.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칼로리만 높고 나트륨 과다 섭취를 유발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만 높일 뿐이에요 라며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며느리의 태도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며 무엇보다 지식과 논리를 중시해왔던 순자 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음식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넘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가치관 충돌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아들을 키우며 희생해온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한순간에 비과학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폄하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차가운 데이터로 자신의 정성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전통적 가치와 인간적 온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반면 지영은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IT 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쌓아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적 생활 철학이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여겼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정성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무지한 행동으로 보였고, 이러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자신과 딸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비만이나 성인병 위험이 높아져요라는 지영의 말에 순자 씨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말하는 게 며느리가 할 말이냐?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다. 언성이 높아진 말다툼은 결국 통제를 벗어나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말았다. 순자 씨가 내 아들도 이런 음식 먹고 자랐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컸다고 소리치자 지영이 그런 식으로 키워서 민호 오빠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날카롭게 반박하며 순자 씨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는 장면이 벌어졌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내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완전한 단절과 전통적 가족 공동체 해체의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 없이 함께 살아갈 때 세대 간 소통의 완전한 단절과 전통적 가족 공동체 해체의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세대는 정성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치를, 자녀 세대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과학적 사고를 각각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러한 근본적 가치관의 충돌이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뼈아픈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 헌신과 희생만으로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때로는 과도한 기대와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행복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성숙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순자 씨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롯이 가족을 위한 희생과 돌봄에만 의존할 경우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밖에 없다.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 역시 부모 세대의 노력과 전통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비록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영처럼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할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 소통과 공감의 여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비극적 갈등의 진정한 핵심과 본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추구하는 존재 방식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의 근본적 문제였던 것이다.